네, 내부가 좀 시끄러울수록, 속이 시끄러울수록 좀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전망대고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2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시장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이번 주에 또 회자됐었던 그 글로벌 이슈부터 점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오바마 집권 2기에 성공해서 아직 출범을 안 했습니다는 사실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불거지는 문제가 집권 2기에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첫 일주가, 당선된 일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나름대로 당초 예상은 했습니다는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세계 경제 디플레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논의되고요. 또 미국에서 보면 이번에 이례적으로 컨퍼런스 보드가 이렇게 미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중장기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하는 이런 내용이 월가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됐어요. 이런 각도에서 얘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통상이라든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호주의가 좀 많이 누그러져야 되는데요. 경제가 어려서 그런지 보호주의 물결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것도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유럽은 스페인 위기 이런 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상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위기가 실물 경제 전이 여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오늘부터 일본이 선거 전공에 치릅니다는 대체로 보면 한 달 후에 자민당적으로 좀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이제 설득력을 얻는 데에는 4년 전에 미국에 의해서 2년 반 전에 유럽 그리고 내년도에서는 일본의 위기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일주 만에 부각된 이슈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또 컨퍼런스 보드의 내용이긴 하지만 브릭스 국가들의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느냐 하는 소위 미들 인컴 트랩 문제 이것도 이번 주에 불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증시의 분위기가 좀 싹 바뀌었죠. 아까 앞에 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게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위험스럽거든요. 간판을 안 했습니다는. 네. 우리가 미국의 3차 양적으로 정책 이후에 돈이 풀린다 해서 주가가 2,000 올라갈 때 2,200, 2,300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엊그제 같고 또 환율이 지난주에도 이제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1이 떨어지다 보니까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적정 환율 수준 보고 들어온다 하기 때문에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에서 1,090원 가면 오히려 외국 자본이 매도한다 하는 상태에서 $1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난 주말에 점검해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월가에 이렇게 환영할 것이라는 분위기와 달리 세계 경제에서 잠복된 이슈들이 좀 속속 터져 나오면서 증시 상황이 앞서 전문가라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들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런 국면,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슈들이 좀 굵직굵직한 큰 변수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재정 절벽 이렇게 최대 변수로 꼽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보면 시청자분도 따가우시도록 이 재정 절벽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또 이게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다는 이제 누그러지는데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재정 절벽 문제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월가 그리고 세계 증시에서 주가에 악영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재정 절벽 문제가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재정 절벽 문제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단히 큰 양보가 없으면은 이미 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 절벽 문제를 설명할 때 사실상 미국의 독특한 또 재정의 독특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절벽 문제를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특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재정은 다른 가계 수지와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은 지출하면 국가의 살림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하방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 다운로드 리조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임금과 함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금은 대부분 분들이 안 내시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생각해서 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는, 역사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정책적 저항감이 이렇게 컸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은 안 들어오고 쓴 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게 할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상 그 재정 수지는 항상 적자가 이렇게 발생하게 마련인데요. 미군 주정부입니다. 미군 주정부이기 때문에 그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전체적으로 법정 한도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단일 국가에 비해서는 쉽게 재정 적자, 국가 채무에 의해서 디폴트의 상황을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의 특성과 미국의 주정부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법정 한도에 소위 프로구단의 셀러리 캡과 같처럼 봉급의 상한선, 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 한도를 세워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이 이 법정 한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재정의 지출상 나오면 국민들은 사실 국가의 재정 상태가 펑크나는지는 안중에도 없으십니다. 일단 당시 들어오는 지출 문제가 이게 들어오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꼭대기까지도 이 재원이 고갈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우려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그 법정 한도에 꽉 차면 세원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줄이기보다는 절벽처럼 줄인다. 절벽처럼 줄인다 해서 툭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절벽처럼 줄인다 하는 차원에서 재정 절벽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피스칼 크리프라는 게 절벽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선 이상한 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정확한 표현은 우리 표현은 절벽이다. 재정의 특성상 절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용어 정리와 내용까지 화면으로 한번 나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이해를 하고서는 듣는 거랑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 되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런 우려가 실제로 발생이 되느냐라는 여부인데요. 만약에 실제 발생이 된다면은 미국 경제에는 뭐 사실 생각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이제 같은 경기 부양수단에도 크게 보면 정부 측에서 사용하는 재정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하면 이게 경기를 부양하면 비슷한 그 경기 효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한국경제TV의 시청자 여러분은 뭐 경제 공부를 많이 이제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경기 부양 하면 재정 지출하고 금리 내리고 돈 푼다 하면 이렇게 푸는 즉시 경기 부양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확실한 경리에 의존하고 돈을 풀면 100을 풀면 100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 소위 투자 승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반면에 통화 정책은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주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중의 대출 여력을 커준다 하더라도 결국 소비하고 투자하는 민간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진행자께서 그러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 한국경제TV 밑에 농협지점에서 가져가세요. 금리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사실 진행자께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돈을 가져가라 하더라도 사실 가져가는데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한 경리에 의존하고 또 통화정책은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기부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안정에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경리에 의존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난 재정 측면에서 더 이상 쓰지 못한다면 지금 미국 경제가 가뜩이나 1에서 2%의 잠재세도 밑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추가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큰 재정 지출을 못한다면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경착륙 문제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경착륙에 빠지면 지금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위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세경제 차지하는 위상은 얼마나 큽니까? 지금 한번 국내 증시에서 보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국내 증시가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차별에 얘기하더라도 이번에 그 주가가 떨어질 때 미국의 다우지수 떨어지니까 그대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네. 사실상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미국 경제입니다. 또 미국의 월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 경착륙에 만약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 디플레 문제가 봉착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재정 절벽 문제가 다른 어떠한 연한도 많았습니다는 증시에서 최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관성이 깊긴 합니다만, 재정과 통화라는 것은 상당히 하지 않습니까? 그 재정절벽이라는 용어 뒤에 이제 또 통화절벽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용어는 계속 등장하긴 마련인데,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통화의 정책의 수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재정 쪽으로 자꾸 미는 듯한 책임을 전가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주고 있던 것 같은데요. 이 버냉키 의장이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배경이 뭐라고 또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부서 간의 견제 균형 원칙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미 정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예의도 맞지 않고 과거의 정형에도 정형하던 사실과 위배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의장이 계속해서 재정 절벽 문제를 얘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는 지금 버냉키 의장이 사실상 마지막 선을 쳐서 금리도 제로선, 이것도 2015년까지 유지하겠다 하는 초저금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양적완화 정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차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10월에 의사락에 나왔습니다만 양적완화 정책을 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세진을 치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러한 통화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재정 정책이 월등하게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절벽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버냉키 의장이 미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간에 통화 정책에서는 ineffectiven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력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통화 정책에서는. 네. 그래서 재정 정책에서는 크리프라는 용어를 쓰지만 통화 정책에서는 ineffectiveness, 정책의 무력화 명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사실상 롬니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곧바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서 집권 2기를 맞아서 1기 때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룬 통화정책의 수장인 버냉키 의장을 계속해서 FRB 의장이라 이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사실 지금은 사퇴한 배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떠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떠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우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이 효과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취했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통화정책에선 돈 많이 풀고 금리를 떨어졌다는 것은 의도했던 긍정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정적 효과가 그만큼 크게 난다. 이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치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물가가 폭등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지표금리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틀어져서 미국 경제가 시스템과 그 다음에 시장기라든가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수준 이러한 예상선을 벗어날 이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때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도저히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이와 같은 일탈행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사실상 재정절벽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타협 같은 이것을 촉구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제 문제에서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뭔가 결과물을 이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길 바라는데 구도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시죠. 네. 결국은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연임에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2기 때에도 경쟁차가 잘했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이제 대통령 못 하십니다. 제도상, 미국의 제도상. 그런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2기 동안, 두 차례 동안 민주당에게 집권을 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집권하기 위한 아주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동안 집권은 집권 프리미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집권 프리미엄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 공화당이 사실 반대로 해서 재정 절벽 문제가 봉착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 하면 나중에 결국은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데 공화당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을 취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도 역시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를 어렵게 했다는 그 재정 절벽에 공화당이 반대를 했다 하면 역시 공화당도 재정 절벽의 현실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께서 좋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뭐냐면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인데요. 타협을 하겠죠? 그럼 지금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법정 한도를 확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모든 계층이 지금 세수가 증대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니까 네. 부자층을 대상으로 버핏에 신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세금 문제는 국내 세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하원에서 달성을 청하는 공화당은 버핏을 반대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버핏의 반대와 공화당 넌준을 실려주는 것과 법정 한도 확대하는 소위 민주당 정부의 명분을 살려주는 여기서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대타협 얘기도 나오고 점진후 타협 얘기도 나오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든지 의회가 국민들한테 열심히 이런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까? 좀 줄다리기 해제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야지 뭐 세비든 의회 뭐 이렇게 경비든 국민으로부터 내가 이런다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게임입니다. 뭐든지. 그게 협상의 스킬이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세계 경제를 보고 한국 증시를 보고 할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그랜드 무하겐 같은 이런 것이 좀 대타협이 같은 그래서 속전속결로 재정절벽 문제가 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는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분의 명분을 찾는 과정은 필요하다 하는 각도에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재정 절벽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전망대, 지금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명분만이 확보가 된다면은 점진적인 타협이 될 것이다라는 귀결로 또 지어지는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